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지는 봉담 자일 앞이네. 봉담이라는 곳이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니죠. 하지만 자이라는 A급 브랜드가 들어옵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점 낮으신 분들도 당첨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공공택지 개발지구가 아닌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화성시 당해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요즘 분위기상 아무래도 당해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겠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5월 14일에 나왔는데 영상을 조금 늦게 업로드 했네요. 요즘 클래스 1나온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자, 특별 공급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죠. 1순위 접수는 다음 날 하고요. 당첨자 발표가 6월 2일인데 다행히 동탄 금강펜테리움이랑 더샵 지제역이랑은 겹치지가 않네요. 걔네 둘은 당첨자 발표일이 6월 1일로 같습니다. 동탄을 넣던지 거기 지제를 넣던지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입주 예정은 23년 10월에 입주고 층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25층까지 올라가고 총 750세대로 세대수도 이 정도면 많은 편이죠. 자,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재당첨 제한 7년에 걸리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23년 10월부터는 전매가 가능하겠죠. 자, 1순위 자격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하고요. 지역 우선을 보면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없고 모집 공고일 5월 14일 기준에서 하루라도 화성시에 거주하셨다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자, 예비 입주자는 3배수 모집하고 자, 추첨제 물량은 8호 이하에서는 25%, 8호 초과에서는 70%의 물량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시죠? 계약금은 10%만 있으면 되고요.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등기 시점에 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형은 59 타입, 84 타입, 100 타입, 109 타입으로 나뉩니다. 자, 이 109 타입은 펜트하우스 물량이고요. 펜트하우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자, 평당 1,700에 나왔습니다. 한 7억 5천이에요. 총 합쳐서.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1,300만원, 평당 분양가가 1,300만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경쟁률도 점점 올라가고 분양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기 때는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59 타입이 한 3억 5천 정도 하고 84 타입이 4억 5천, 100 타입이 5억 초반 정도 하네요. 발코니 확장비는 이 정도면 적당하죠. 요즘 하도 비싸게 나오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 타입을 보면 84 타입의 공급 물량이 가장 많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은 요 물량을 노려보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추첨제 25%, 그리고 밑에가 추첨제 70%인데 물량 자체가 얼마 없네요. 가점 낮으신 분들은 요 물량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 59 타입을 한 3억 5천으로 잡고 84 타입을 4억 5천으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가 된다고 하면 이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돼요. 하지만 연체가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중도금 10%가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59 타입은 3,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84 타입은 4,500에서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는 입주 시점의 시세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달라지겠죠. 대략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잡고 한 4억 5천이나 5억 5천 정도로 잡으면 내가 총 필요한 금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84 타입은 1억 7,500이고요. 자, 이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금 3,500을 냈으면 추가로 9천만원만 더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금 계획을 잘만 짜신다면 자본금이 5천만원 아래이신 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취득세랑 옵션이랑 이자 같은 거 잘 계산하셔서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경기도 화성시의 수요와 공급 그래프죠. 자,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공급이 쭉 많다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다가 2024년에는 필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변수가 없는 게 이 입주 물량입니다. 나머지 금리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입주 물량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22년도에 이만큼 입주하는 건 정해진 거고 23년, 24년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입주하는 거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금리가 인상할지 인하할지 이거 맞출 수도 없는 거랑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GTX-D가 갑자기 김부선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괜히 그런 거 예측하지 마시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투자 성공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심플한 게 최고입니다. 자, 화성시 인구도 보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자, 이거 인구 증가하는 거랑 화성시로 얼마나 전입하고 얼마나 전출했는지,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경매 낙찰가가 얼만지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앞으로 부동산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봉담 자이 라피네의 입지 환경을 보면 화성시긴 하지만 수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죠. 자, 이쪽 라인이 수인 분당선이고요. 가장 가까운 역이 오목천역인데 여기까지 거리는 한 2.5km 정도 됩니다. 도보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고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네요. 지하철 대중교통은 안 좋지만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어디든 이동하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봉담자이 라핀의 정확한 입지는 여기 동화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봉담지구랑 동화지구 자체가 개발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외진 느낌이 많이 있죠. 여기 태안 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수원이나 동탄에 비해서 많이 애매해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수원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밀려서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살기 좋은 게 브랜드가 자이이기도 한데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중학교랑도 얼마 멀지 않고 고등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학교가 잘 되어 있으면 전세는 정말 잘 나가죠. 또 바로 옆에 이마트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신분당선이 연장된다는 계획이 잡힌 거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 연장하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게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차차 삽두고 하다 보면은 집값 상승에 계속 호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이에요. 자, 여기서 광교까지도 쉽게 가고 판교까지 그리고 강남까지도 접근이 정말 쉽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이 위쪽으로 연장하게 되면 노년이라든지 길게는 용산까지도 연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접근성이 정말 좋아지게 되죠. 여기서 편안하게 실거주 하시면서 이 신분당선에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 자이라는 브랜드만 따라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 따라다니든 아니면 롯데 따라다니든 이렇게 유명한 건설사들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투자만 해도 중간 이상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저히 혼자서 분석하는 게 힘들면 이 투자 잘하는 건설사들 따라다니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신분당선 연장되는 걸 보면 아쉽게도 동화지구 내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거리면은 충분히 버스 타고 갈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간접 호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급 입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금이 많이 없고 이 근처에 직장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탄 대방디에트르 추첨 확률 보셨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 그런 추첨제 희망에 빠지시면 이런 아파트들도 못 잡습니다. 본인 가점에 맞는 곳에 청약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이 당첨되는 날짜는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금이 적을수록 지금은 안 좋다고 평가를 받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이 오목천역까지도 가기 쉬워지죠. 오목천역에 가면은 이제 또 KTX, 그리고 수원역으로 가면 여기엔 또 GTX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KTX가 또 들어오고요. 자, 미래 가치는 받고 이제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봉담 자이 위치는 여기에 있죠. 와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와우중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고등학교 예정되어 있고, 자, 아래쪽으로 가면 한신더유 에듀파크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여기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저기랑은 연식 차이가 4년 정도 나네요. 1140세대고 25평 매매가 실거래가가 4월 24일 날 4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뭐 3층하고 12층 모두 4억 1천에 거래됐죠. 자, 이번에 매매가 볼게요. 34평. 34평 실거래가는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고요. 뭐 25평은 4억, 34평은 5억 정도로 잡아도 되겠죠. 또 근처에 있는 시세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7년 2월에 입주한 아파트고 34평이 여기도 뭐 거의 5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거래가가. 그리고 24평 매물을 보면 4억이 조금 안 되네요. 여기는 현재 기준으로 잡아도 뭐 4억 5억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대략 안전마진이 한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브랜드가 자이면은 이 자이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너무 급등한 게 있으니까 뭐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가격도 한번 볼게요. 자, 34평이 뭐 3억 5천, 3억 7천에 나와 있고, 그리고 25평 전세를 보면 3억에서 3억 3천 정도.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전세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 25평도 없고 34평도 없네요. 뭐 대략적으로 전세는 뭐 3억, 3억 5천 정도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매물이 많이 없었죠. 정확히는 부동산에 문의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지 설계를 보면 이게 옛날 아파트처럼 이렇게 일자로 지었네요. 요즘 아파트들은 V자 갈매기로 많이 짓는데 뭐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107동 같은 경우는 낮게 지어서 여기 뒤에 있는 동 뷰는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뷰만 놓고 보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세개동이 가장 가시성이 좋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요 두 라인들, 이 두 라인들은 막힘없이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이쪽 뷰로는 막힘없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라인들은 여기 앞에 있는 동에 다 가려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동에 가려질 바에는 여기 저층에 걸려서 단지 내 뷰를 보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더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여기가 더 높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제 남동향, 남서향으로만 다 구성되어 있고요. 향 자체는 꽝이 없습니다. 신호등을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바로 있고 또 옆에도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옆으로는 이마트가 있고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뭐 25층까지 있는 것도 있고 19층까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모 쳐진 거는 펜트하우스 물량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또 여기도 펜트하우스 물량이 있고 23층 낮은 거는 14층. 또 내려가서 보면 107동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만 구성된 세대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분홍색 점은 테라스 세대네요. 여기만 테라스가 들어갑니다. 이 표시가 없는 곳은 테라스가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자이 같은 경우는 평면도를 굉장히 잘 뽑죠. 59 A타입 24세대, 향은 남서양, 4베이 판상형으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드레스룸도 이렇게 크게 나온 건 처음 보네요. 59 타입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59 B 타입, 여기도 남서양으로 시야는 잘 나오겠네요. 역시 자기가 평면도를 정말 잘 뽑는 게 이게 투베이 타워형으로 뽑을 수도 있던 건데 타워형하고 판상형의 중간으로 딱 뽑았습니다. 주방하고 거실만 보더라도 창이 굉장히 많죠. 이러면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 대신 59A 타입에 비해서는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졌네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평면도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84A 타입 437세대. 자, 얘가 주력 타입이네요. 향을 보면 전부 다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포베이 판상형에 이게 알파룸이 아니라 침실 4로 들어가네요. 크기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마통풍 당연히 되고 디귿자 주방, 이 평면도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면 84 B타입 48세대 모집하고 남서양, 여기 평면도를 보면 드레스룸이 정말 크게 나왔네요. 이 정도면 서재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도에 작은 팬트리도 있고요. 주방하고 거실 마통풍이 됩니다. 다음으로 84C 타입 74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남동향이랑 북동향으로 향이 나오겠네요. 방에서는 뷰가 시원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평면도를 보면 이 주방하고 거실, 여기 개방감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는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나름 크게 뺐고요. 복도에도 작은 팬트리가 보입니다. 자, 다음은 복층 세대 84D1 12세대 있고요.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였죠. 와우 초등학교.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하층하고 상층으로 구분되는데, 하층에는 주방하고 거실만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작게 있고요. 화장실도 하나가 있는데 상층에도 화장실이 2개나 들어갑니다. 보통 84 타입이면 4인 가족이 살 텐데 이 화장실이 3개씩이나 필요한지가 약간 의문이네요. 어쨌든 방 3개, 화장실도 3개가 있고, 모든 방들은 2층에 있습니다. 안방이랑 침실이 침실 3. 개인적으로는 안방 하나 정도는 이 하층으로 내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분들도 좀 더 자유롭게 놀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84D2, 여기도 12세대고 남동향, 이 평면도 자체는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84E 타입 42세대고요. 남동향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테라스가 작게 있네요. 여기도 드레스룸이 크게 빠지고 안방 자체도 넓어 보입니다. 여기는 침실 4 대신에 다이닝이 들어가서 이 주방이랑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도 하나가 더 생겨서 개방감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픈 발코니가 또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테라스는 이 테라스가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3, 4, 5, 6동 3호 라인 짝수층, 거기는 테라스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84F 타입 46세대고요. 남동향으로 구성되고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진 대신에 테라스가 좀 더 넓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 4, 5, 6동 3호 라인 짝수층에는 테라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00A 타입 24세대 남서향으로 구성되고 뷰는 잘 나옵니다. 평면도를 보면 딱 봐도 잘 나왔죠. 방 4개, 화장실 2개. 아까 84A 타입을 좀 더 확장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여기 거실이랑 주방도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겠죠. 다음으로 109A 타입 3세대 있고요. 여기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자, 여기 꼭대기층이 들어가고, 평면도를 보면 이 테라스 공간이 정말 넓게 빠져 있죠. 여기 현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방 3개는 이쪽에 위치하고, 안방이랑 거실, 주방 이런 것들은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3개가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109B 타입, 여기는 4세대 모집을 하고, 여기도 비슷한 평면도인데 이 테라스 배치가 조금 다르죠. 이 정도의 테라스가 있으면 여기는 뭐 운동하는 공간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당첨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좀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여기 이 모델하우스에 가셔서 이 84A랑 84C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봉담자이 라핀의 입주자 모집 공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